안녕하세요. 저는 언어의 온도 DJ 최윤서입니다. 혹자는 말합니다. 온도는 우리 신체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의 관계에도 분명한 영향을 준다고요. 이렇듯 언어가 가진 온도는 그 언어를 배우고 사용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고유한 온도에 스며들게 만드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께 세상 구석구석에서 사용되는 언어를 부지런히 소개해드리겠다고 다짐한 만큼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께 질문합니다. 언어의 온도, 당신의 언어는 몇 도입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SUB 아나운서 최윤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첫 방송으로 한국어가 몇 도인지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온도로 측정됐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방송이라 제 마음에도 여유가 생긴 것 같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 언어의 온도 두 번째 방송, 그곳의 언어로 출발합니다. 네, 그곳의 언어라 맞습니다. 오늘은 다른 나라 언어의 온도를 확인해 볼까 합니다. 바로 만주어와 베트남어입니다. 먼저 만주어의 경우 역사 공부를 할 때 만주 영토에 대한 이야기를 다수 들었던 적이 있어서 왠지 친근감이 생기는 언어인 것 같습니다. 물론 직접 사용해 본 경험은 없지만요. 그리고 베트남어의 경우 여행을 목적으로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게 하는 언어네요. 이 언어를 진심 다해 배우고 계신 분들의 온도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민아님과 전혜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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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두 분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사이윤, 저는 강민아라고 합니다. 현재 언어학과 대학원에서 이제 박사 과정을 밟고 있고 만주어와 한국어를 주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Xin chào, tôi tên là Trần Hê-won, tôi học Đông Nam Á ở Đại học Seoul. Tôi sống ở thành phố Hồ Chí Minh, Việt Nam khoảng 4 năm theo công việc của bố mẹ.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에서 동남아시아를 공부하고 있는 전혜원입니다. 부모님을 따라서 호치민시에서 약 4년간 살았습니다. 네, 두 분 모두 제가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언어를 전공으로 삼고 계신데 만주어와 베트남어. 그렇다면 언어를 배우게 된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민하님은 어떤 계기로 이 언어를 배우게 되셨나요? 네, 언어학과는 이제 전공 선택 과목으로 만주어가 개설되는데 학부생 시절에 그 과목을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만주어를 배웠죠. 어떤 거창한 의도가 있어서 그걸 수강했다기보다는 그땐 이제 모두 그럴 거예요. 일단 시간표를 채워야 하니까. 그쵸. 네, 시간표를 채우기 위해서 넣은 과목이었는데 듣다 보니까 이제 생각보다 많이 재밌는 거죠. 알고 보니까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도 간간히 나오던 언어였는데 뭐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최종 병기활이라든지. 유명하죠. 그렇죠. 시작이었죠, 거의 그것이. 그리고 남한산성이라든지 이때는 아니었는데 이제 최근에 또 드라마 연인도 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흥미가 좀 더 붙었고 만주어를 조금 더 공부해 보아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 그렇게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갔고 좀 더 해도 되지 않을까 하다가 박사 과정까지 네,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거 공부에 끝이 없으니 언어에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계신 거네요. 이제 그렇다면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고 계신 혜원님도 계기가 궁금합니다. 베트남에 갔으니까 당연히 베트남어를 배워야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교육과정으로 한 일주일에 3시간, 2시간 정도는 4년간 쭉 베트남어를 배워왔었고요. 그리고 언어에 대한 욕심이 원래부터 있었어서 네. 제가 베트남에 처음 갔을 때 열심히 베트남을 배워야겠다라고 다짐을 했고 그다음에 졸업할 때쯤이면 완전 이제 네이티브가 돼 있겠다라고 예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한국 입시를 준비하다 보니까 현지 문화랑 그렇게 많이
접하고 경험할 기회가 생각보다 적었어서 네. 제가 예상했을 정도만큼은 잘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한국에 와서 오히려 베트남어를 더 열심히 뭔가 이론적인 거나 어법적인 거나도 다 보충을 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어, 뭔가 또 공부에 열정이 있으시니까 이제 문화랑 언어 다 같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배우고 계신 거네요. 저도 뭔가 어문 계열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도로서 바라볼 때 두 분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코너 속의 코너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제 우리 언어는요, 이렇게 자랑하는 코너를 가질 건데, 각자 하나의 키워드로 만주어와 베트남어를 매력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그럼 혜원님부터 출발해 보겠습니다. 우리 베트남어는요, 우리 베트남어는요. 한어로가 특징입니다. 이게 그렇게 매력적인 특징일 거예요. 한국인한테는. 왜냐면 그쵸? 그만큼 배우기 쉽다는 거거든요. 네. 한어로가 무슨 뜻이냐면 한 나라 한 플러스 베트남 할 때 월이에요. 네. 그래서 베트남어의 한자어의 비율이 정말 많이 높다는 것이 장점인데요. 한국어가 한자어의 비율이 한 50에서 60% 된다고 하는데 베트남어 같은 경우에는 한어로의 비율이 한 60% 한국어보다 높다. 어, 그래서 한번 예상을 해보실래요? 학생이 무슨 뜻인지? 학생? 맞아요. 학생이란 뜻이고요. 맹비에는 병원, 그리고 쌍phẩm 상품. 그래서 뭐 꽁비엔 공원 이렇게 해서 듣기만 하면은 베트남어를 조금만 배워도 어떤 말을 하는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언어이기 때문에 한국인들한테는 되게 매력적인 언어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배우기 괜찮은 언어인 것 같네요. 네. 와, 그럼 한어로 이제 지식을 저도 하나 얻었습니다. 네, 그럼 혜원님이 처음 베트남어를 배울 때 약간 흥미롭게 느끼셨던 부분이 있을까요? 한어로도 되게 흥미로웠고요. 근데 그 약간 한어로이기 때문에 베트남어 독해를 할 때는 한국인들도 되게 쉽게 할 수 있는데 이게 말하기와 듣기로 들어가게 되면은 되게 방언이 풍부한 언어예요. 베트남어에는 정식 표준어가 없고요. 네. 북부, 중부, 남부 다 그리고 각 지역마다 사투리와 방언이 있어요. 베트남어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6개의 성조가 있다는 점인데 북부에는 6개의 성조가 있다고 하고요. 중부, 남부는 살짝 달라집니다. 네. 제가 살았던 남부에서는 한 5성조가 있다고 주로 말하고 있고요. 근데 또 6개의 성조에 대해서 말하자면 이게 마. 그러니까 중국어는 4성조인데 베트남어는 이렇게 6성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한 지금 마 이거 다 6가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어휘도 정말 많이 풍부하고 어휘도 되게 많이 풍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서 이게 외국인이다 보니까 성조가 없는 한국이란 나라에서 왔으니까 뭔가 말하다 보면 실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외국인이란 걸 되게 고려를 잘 해주셔서 베트남 분들은 되게 칭찬을 많이 해줘요. 베트남어를 쓰려는 그 조그만 노력을 하면은 막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막 프랑스어 하면은 막 뭐야 하고 막 못 알아듣고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베트남 분들은 되게 웃으면서 너 베트남어 되게 잘한다. 잘하지도 않는데. 그 칭찬을 해줘서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언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서 조금 언급을 하겠지만 뭔가 좀 사랑스러운 언어고 또 그 문화권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렇네요. 재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미나님의 우리 만주어는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만주어는 이제 사어, 그러니까 죽은 언어라고 하죠. 더 이상 모어로서 입말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보통은 글로서, 문헌으로서 만주어를 접하게 됩니다. 뭐 박물관을 이제 가면 옛날 책들이 있잖아요. 한 번쯤 박물관에 가보시면 보셨을 텐데 네. 만주 문자로 작성된 그런 문헌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 생각보다 많고 그걸 읽어내는 게 만주어를 주로 사용하게 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읽다 보면 역시 아무래도 옛날 책이잖아요. 그쵸. 무슨 말이 있을지 모르니까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이 좀 듭니다. 네. 이 문헌에는 어떤 내용이 숨어 있을까? 그리고 뭐 우리가 알던 사실과는 또 어떤 다른 이야기들이 담겨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찾는 묘미가 있는 언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언어 공부하는 게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느낌을 불러일으키는군요. 만주어가 4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니까 되게 흥미로워요. 근데 그걸 배우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것 같은데 혹시 만주어로 된 고전 문학 작품이나 노래 가사 중에서 기억에 남으셨던 게 있으실까요? 사실 만주인들이 고유한 문학 작품을 잘 남기지 않았어요. 아무래도 번역한 작품들이 많아요. 뭐 삼국지라든지 그런 거를 네. 만주어로 주로 번역해서 자기들끼리 돌려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만주어로 작성된 문헌도 있긴 한데 주로 아무래도 역사서가 될 겁니다. 그쵸. 네, 역사서도 문학이라고 할 수 있다면 아무래도 이런 책들에서는 만주인들이 사고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면모들이 많죠. 그 네. 중에서 이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네. 만문노당이라고 만주어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장면 중 하나인데 한번 읽어보죠. 아, 좀 네. 긴장되는데 기대하겠습니다. 기대. 아카이 버들러 야야 쿠르니냐마 이스본더 달라메카이. 하늘나라의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서로를 정복하는데 아카이 와카라가냐마 아나부미 부처이 아카이 울라가냐마 어터미 반지미카이. 하늘이 틀렸다고 하는 사람은 패배하고 죽고 하늘이 옳다고 하는 사람은 승리하고 살지 않는가. 두투 따인더리부고 홀른바 아카 와카라가 민바 아카 울라가. 그리고 이렇게 전쟁을 시작한 후로는 하늘이 책망하고 나를 하늘이 옳다 하였다. 어르니카는 아카더 어들러 가서 아카의 와칼라가 여더 답이. 그런데도 이 명황제는 어찌 하늘에 저항하는 것처럼 하늘이 책망한 여호를 도와서 와카보루 우르보 와카서머 아이누 바이더미. 그른 것을 옳다 하고 옳은 것을 그르다 하며 심판하는가. 진짜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너무 대단해요. 네, 되게 내용이 네, 되게 본격적이기도 하고 역사가 담겨 있는데 이걸 또 되게 감미로운 목소리로 잘 읽어주셔서 좋은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인가요? 네, 이 장면은 이제 어떤 장면이냐 하면 그 누르하치라고 들어보셨죠? 아마 네. 역사에 나올 텐데 청나라의 첫 번째 황제이죠. 네. 누르하치가 명나라의 선전포고하는 장면의 일부입니다. 이게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그 이쪽 부족들을 정벌을 하는 것은 하늘이 뜻이므로 잘못이 없다. 그런데 왜 명나라 너희들은 우리가 틀렸다고 하면서 그쪽 부족들을 돕는가? 근데 사실 평범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평범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동양에서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위성을 끌어올 때는 고전에서 가져오는 경우가 많죠. 뭐 한문투로 말하자면 고금의 전례를 가져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옛날엔 이랬는데 너네는 왜 그러냐라고 하는 건데, 그런데 누르하치는 고전이 아니라 하늘, 그러니까 하늘이 신을 근거로 되고 있죠. 지금 신의 권위를 끌어와서 이건 운명이고 당연한 순리인데 왜 방해하는가 라고 항변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 이 장면을 읽을 땐 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뭔가 모종의 이질감이 드는 거죠. 네. 그래도 이렇게 외국어를 배우면서 알아가는 사고구조 차이나 문화의 차이나 그런 게 이제 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언어를 배우다 보면 그 언어에 대한 지식뿐이 아니라 문화나 사고구조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걸 두 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아무래도 이제 언어를 담아내는 틀이 문학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학 작품들에도 아까 미나님이 읽어주셨던 것처럼 언어의 온도가 묻어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혜원님의 경우에는 베트남 노래나 영화 중에 저희에게 추천해주고 싶으신 작품이 있으실까요? 약간 베트남 영화 하면은 베트남 전쟁을 소재로 담은 것들이 대중화가 되긴 했어요. 네. 베트남 고유의 전통이나 아니면은 그냥 생활상을 담은 영화는 막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진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넷플릭스에서 봤던 것 중에 되게 대중적인 것 중에 하나를 추천하자면 맛빛이라고, 약간 Dreamy Eyes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래서 되게 꿈 같은 그 눈, 그러니까 이 표현부터가 되게 네, 되게 시적이고 맞습니다. 뭔가 그런 것 같은데, 그래서 첫사랑 얘기입니다. 농촌과 그러니까 농촌에서 어렸을 때 만난 두 남녀가 예, 학교는 또 이제 도시로 가야 되니까 학교까지 가고 그다음에 또 학교를 졸업하고 이렇게 약간 첫사랑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그런 모습을 담은 영화인데요. 농촌과 도시의 풍경을 정말 잘 담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베트남 시골의 모습과 그다음에 베트남의 역사적인 도시 중에 하나인 후에의 모습을 담고 있고요. 그리고 뭐 플롯을 따지자면 뭐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가볍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한 번만 더 발음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아, 맛빅? 맛빅. 맛이 맛이 눈이고요. 네. 빅이 약간 dreamy, 꿈 아. 같은 이런 뜻입니다. 맛빅. 네. 네, 꼭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요즘 좀 도파민이 필요했는데 다시 아, 한번. 도파민이라고 하기엔 좀 답답할 수 있는. 아, 그래요? 음. 약간 순수한 사랑? 진짜 순수한 사랑을 담았어요. 아. 베트남 농촌 남녀의 순수한 사랑. 오. 근데 살짝 도파민 있는 것 같긴 해요. 그거 꼭 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저는 베트남 음악 같은 경우에는 쇼폼 콘텐츠로 되게 많이 접했어요. 되게 유명한 릴스 음악으로 사용이 되더라고요. 실제로 제가 베트남 여행을 가서 그 릴스를 바탕으로 막 제가 춤추고 이러면서 찍기도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 느낀 점은 멜로디와 가사에 좀 사랑이 많이 묻어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만큼 사랑을 표현하기에 좀 베트남어가 유리하지 않나? 좀 사랑의 언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 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아, 제가 경험한 베트남도 되게 그 노래 같은 걸 들어보면 되게 뭐라 그랬지? 한국 트로트의 그런 약간 애절한 한과 그런 사랑에 대한 가사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이 제가 막 베트남 노래를 막 직접 듣거나 그렇진 않은데 제가 뭐 택시를 타거나 아니면은 베트남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그 노래방 기계를 갖고 노래를 네. 부르거든요. 네. 그럴 때 그냥 들었을 땐 되게 사연이 있어 보여요. 다들 노래를 부르는데. 그래서 제가 베트남어로 누군가한테 사랑을 표현해 본 적은 없어서 네. 사랑을 표현하기 좋은 언어인지는 확실하진 못하겠지만 베트남어의 특성을 봤을 때는 사랑을 표현하기 좋은 언어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베트남어가 다의어 다품사 언어이기 때문에 어휘가 되게 풍부해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베트남어는 문법이 아니라 어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문장을 만들 때 운율을 위해서 단어 수를 맞추기도 해요. 두 글자로 표현하지 않아도 되는 단어를 굳이 두 글자로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성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 사랑을 표현하기 좋은 언어인 것 같아요. 그럼 품사가 여러 개 다품사 언어라고 하셨으니까 음. 뭐 한국어에 있는 품사보다 조금 더 다양하게 존재하는 음. 건가요? 그냥 약간 단어를 그냥 두 개를 그냥 붙여버리면 그냥 말이 되어버리는. 오. 그러니까 품사를 그러니까 한 단어가 뭐 형용사로 쓰이고 동사로도 쓰이고 그 다음에 명사로도 쓰이다 보니까 그냥 몇 개를 다 붙여버리면 새로운 뜻을 가진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어버리고. 되게 창조도 잘 되는, 네, 네, 되게 네. 무한히 발전할 수 있는 네, 그런 맞아요. 언어 느낌. 음. 그리고 뭔가 이건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게 되게 신기했어요. 노래방 기계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사실 예약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앞에 예약이 한 10개가 돼 있더라고요. 베트남 분들이. 그래서 부르진 못했는데 베트남 갔을 때 되게 신기한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불러보신 적 있으세요? 베트남 길거리에 있는 가리오케에서요? 네. 아니요. 저는 안 불러봤어요. 약간 적극적으로 뭔가 이렇게 노래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그런 국가임을 느꼈습니다. 네. 지금은 또 문학 얘기도 하고 노래 얘기도 했었는데, 그럼 두 분이 이제 언어를 배우시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도 되게 가까워지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미나님은 특히 역사적으로 많은 지식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네, 특히 이제 정묘호란 시기나 병자호란 시기를 기준한 역사서들을 살펴보면
조선의 입장에서만은 캐치하지 못했던 여러 상황들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조선 왕조실록도 있고 거기는 되게 꼼꼼하게 기록을 해두었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아무래도 어떤 역사적 실체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시선에서 작성된 기록들을 살펴보는 게 도움이 되죠. 저는 역사 전공은 아니긴 합니다. 어학 전공인데 그래도 뭐 들려오는 이제 역사학적 친구들 말에 의하면 네. 최근에는 이런 만주 문헌을 바탕으로 만주와 조선 사이의 관계를 새롭게 해석하는 그런 연구들도 이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뭔가 되게 저도 역사에 관심이 많은데 진심으로 이렇게 배우고 계신 분을 보니 네, 되게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럼 궁금한 게 혹시 관련해서 답사로 실제 현지 지역에 다녀오신 경험도 있으신가요? 이게 직접 가면 참 좋은데 네. 사실 쉽게 갈 수 없는 거리이긴 하잖아요. 그쵸,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간 건 아니고 이제 저희 바로 윗세대 분들은 아직 구어 만조가 살아 있을 때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실제로 마지막 화자분들을 조사하러 가고 직접 녹음하고 그 녹음 파일은 물론 저도 가지고 있지만 네. 그것들을 들으면서 이렇게 이제 또 한 언어와 시대가 저무는구나 하는 거를 모두들 느끼셨다고 합니다. 네, 조사를 하면서 그럼 사호가 된 게 얼마 안 되었죠. 얼마 안 된 거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지금이 딱 역사 속으로 이제 접어들고 정리되기 시작하는 그런 시기인가요? 네, 그렇게 보아도 무방할 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럼 이제 혜원님, 베트남에서 이제 좀 지내셨으니까 그때 겪으셨던 재밌는 에피소드 아닌 에피소드가 있으시다고요? 너무 많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가 살았던 호치민시 푸미흥에 대해서 네. 말을 하자면 한국인들을 진짜 많이 볼 수 있고 그다음에 간판을 보면은 다 한국어로 돼 있고 그래서 베트남 분들을 보면은 그들이 오히려 저희한테 한국어로 하는 아마 여행으로 막 호이안 다낭 쪽을 많이 가셔봤을 것 같은데 네. 거기서도 막 언니 이거 사 맞아요. 이러잖아요. 오빠 이거 싼 거야 내가 깎아줄게 약간 네. 이런 느낌으로 많이 다가오셔가지고 정말 약간 호치민시에 있는 하나의 약간 한국 같다라는 지역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곳만의 문화도 있는 것 같고 근데 약간 좀 더 현지적인 것들로 들어가자면 쌀국수가 진짜 저렴합니다. 제가 베트남 중부로 저는 답사를 갔었어요. 네. 거기서 그냥 길거리에 있는 쌀국수집 갔는데 3만동이었거든요. 한국 돈으로 1,500원 조금 넘는 정도? 근데 진짜 너무 맛있었고요. 그리고 약간 베트남이라는 나라 자체가 한국의 90년대 그런 때를 본 듯한 느낌일 것 같아요. 되게 러프하고 네. 되게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보다는 뭔가 경제적으로 더 왕성하고 뭔가 활발하게 자라나가고 있는 그래서 베트남 인구를 보면은 지금 1억 명을 돌파했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잠재력이 많은 나라 어떻게 보면 미래에 한국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라는 그런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어서 베트남어를 배우는 거는 뭐 전혀 손해가 없는 일이다. 너무나 살아있고 역동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깨알 어필까지 잘 해주셨네요. 사실 만주 지역으로는 제가 그 과거 만주 지역이죠. 예, 네. 맞죠. 그쪽으로는 여행을 가본 경험은 없습니다. 근데 베트남은 또 갔다 왔는데 좀 너무 행복하게 지내다 왔거든요. 어디 가셨어요, 베트남? 저 다낭 갔습니다. 다낭. 다낭에서 베트남 현지 시장에서 옷도 사 입고 막 갔는데 되게 유명한 놀이공원 바나힐 테마파크 그런 데도 갔고 했는데 진짜 거기서 소통을 한국어로 많이 했어요. 생각보다. 네. 그리고 한국 분들 되게 좋아해 주시고 근데 베트남어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어서 뭐 감사합니다. 뭐죠? 베트남. 까먼. 뭐 그렇게 계속 했었어요. 그 까먼이 그 감사할 때 깜이에요. 또 이것도 어. 한월어의 이것도 특성이네요. 한월입니다. 네, 되게 기억이 또 새록새록 납니다. 이게 베트남에서는 택시를 타면은 되게
한국에서 택시를 탈 때처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어요. 어. 그래서 제가 그냥 택시에 베트남어를 신짜오 하고 타고 뭔가 좀 오늘 뭐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거 물어보면 이제 계속 수다를 떨 수가 있는데요. 주로 저의 인적 정보를 많이 물어보십니다. 너는 어. 어디서 왔니? 그리고 뭐 너는 몇 살이니? 너는 결혼을 했니? 제가 오. 고등학생이었는데도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어. 그래서 뭔가 되게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한국의 90년대를 보는 것 같다고 했는데 되게 구수하고 친근한 그런 분들을 많이 볼 수 있고 주로 택시 기사 분들은 시골에서 오신 분들도 많아서 자기는 뭐 언제부터 언제 호치민에 와서 이렇게 기사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래서 베트남어를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면 그리고 택시 기사님들이랑 이야기를 나누면 꽤 재밌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되게 좀 현지적인 느낌을 많이 음. 받을 수 있는 언어가 되겠네요. 네. 근데 이제 미나님은 이러한 내용들을 문헌이나 기록으로 보시니까 감동적일 것 같습니다. 베트남어는 살아있는 생동감이 넘치는 언어인 반면 만주어는 그 나름대로 좀 숭고한 그렇죠. 그쵸?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옛날 사진이 담긴 앨범을 보는 것 아, 같다라는 느낌. 와, 되게 문학적인 표현이지만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좋은 표현. 그럼 이제 언어의 온도 마지막 공식 코너로 들어가겠습니다. 두 분이 느끼시는 만주어와 베트남어의 온도를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미나님이 느끼시는 만주어의 온도가 궁금합니다. 만주어의 온도는 36.5도라고 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제 만주어가 비록 사어가 되었지만 여전히 수많은 문헌들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마음속에 계속 살아남아 있지 않을까 그쵸. 하는 생각에서 이제 네. 36.5도를 드렸습니다. 네. 그럼 이제 여러분, 만주어는 사람의 체온 딱 36.5도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럼 만주어를 공부할 때 공부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말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언어학과에서 매년 1학기에 만주어 수업을 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아니고요. 저는 네. 아직 가르치지 못하고요. 네, 저는 아니고 최고의 선생님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만주어를 듣고 싶다면 이걸 먼저 듣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저만의 팁인데 만주 문자를 아마 먼저 공부하게 될 거예요. 보통 혼자서 공부를 하게 된다 하면. 네. 근데 문자를 먼저 배우면 장벽에 부딪히고 포기를 하게 되거든요. 아, 네, 그래서 근데 이 문자가 만주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보다는 어휘와 문법을 먼저 공부를 하는 걸 추천드리고 문헌을 보면서 문장 구조에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엄청 꿀팁인데요, 정말? 그렇죠. 완전히 문자 구조 막 형식 외우는 거에 매몰되지 말고 이제 다양한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시너지를 얻자라는 메시지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혜원님이 느끼시는 베트남어의 온도도 궁금합니다. 베트남어는 40도라고 생각합니다. 오, 뜨거운데요? 네. 베트남어는 베트남이 덥기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사랑을 표현하고 되게 풍부한 표현력을 가진 언어라고 생각해서 40도라고 한번 설정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혜원님도 마찬가지로 이제 베트남어를 배우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조언처럼 한마디 해주신다면? 그래서 각자마다 여러 가지 배우는 목적이 있겠지만 주로 베트남 여행에서부터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생겨서 다음에 또 여행 갈 때 좀 실생활에 필요한 것들은 베트남어를 하고 싶다라는 목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냥 기초 회화 정도 뭔가 말하는 법을 그냥 외워가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좀 베트남어를 진짜 배워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한테는 저도 여전히 많이 부족하지만 이 베트남어는 단어 싸움이기 때문에 네. 단어를 열심히 외워보자. 문법은 진짜 단순하거든요. 그냥 아까도 말했듯이 그냥 단어를 여러 개 붙이면 그냥 말이 다 되어버리는 언어가 돼서 막 영어처럼 뭐 past participle 현재형, 미래형, 과거형은 있지만 막 동사가 막 변하지도 않고 뭐 여성형이 있고 뭐 남성형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되게 단순한데 일단 어휘 싸움이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베트남의 매력에 푹 빠진 입장으로서 계속 배워나갈 예정입니다. 오늘 얘기를 하면서 계속 느꼈는데 베트남의 경우에는 이제 뭐 매체나 아니면 직접 여행을 가서 그런 식으로 문화의 매력을 느끼면 되고 만주어는 또 실제로 그 시점의 그 역사를 다룬 영화나 이런 자료들이 많으니 그런 걸 같이 보면 언어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럽게 같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각 언어를 배우는 사람들에 대한 애정 어린 메시지까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나님, 혜원님,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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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언어들이 있고, 그것을 바탕으로 소통하는 사람들은 공감과 연대를 바탕으로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와 공간의 언어더라도 기록에 남고 사람들 주변에 머무르는 그들의 온도는 온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직접 배우고 사용하는 언어의 온도를 느끼시는 청취자분들의 마음에 이 메시지가 닿길 바라며 지금까지 SUB 아나운서 최윤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